걸맞은 혐의, 키워드가 걸맞은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런 표현을 썼어요. 지난 16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약간 지적을 계속하는데 일단 지난 16일 당시의 지적 목소리 들어보죠. 전직 대통령을 잡아야 하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으로 좀 지키고 그럴듯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원전 폐기 문제도 있잖아요. 김정은한테 판문점에서 USB 넘겨줄 때 국가기밀이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디 지금 할 게 없어가지고 딸한테 5천만 원 줬니 안 줬니 그걸 압수수색이나 하고 그런 걸 쳐다보면서 참 저거는 검사가 할 짓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꼴짜바다. 꼴짜바다? 막 경상도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투리, 꼴잡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투리까지 썼습니다. 저게 지난 16일인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립니다. 오늘은 내용 좀 보죠. 일단 내용이 긴데 뉴스와이드가 2장으로 좀 압축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입니다.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가 많은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사범에 가깝다고 일단 규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내 도와준 행위 이걸 콕 찍어서 수사하는 것은 수사 비례 원칙에 안 맞아. 이것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국사범이라고 규정하고 그걸 해야지 왜 엉뚱한 걸 수사하냐. 지금 약간 이런 얘기 같아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문 전 대통령 편 들 이유도 내가 없고 나도 그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낼 때 여기서 보낼 때는 감옥이에요.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지.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사범으로 수사를 해야지 무슨 지금 딸한테 돈을 보냈네 이런 걸 수사하냐. 약간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준우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저런 지적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시인데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국사범이라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USB 문제라든가 탈원전이라든가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를 묻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묻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관련자 계속 조사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왜 최소한 이게 예. 빨리 안 가느냐 그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약간 용돈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좀 핵심을 잘못 짚은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준 5천만 원, 5천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예. 증여세가 안 붙어요. 5천만 원까지죠. 5천만까지죠, 그렇죠? 딱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출처가 문제인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본인이 주는 거라 그러면 자기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예. 왜 현금으로 싸서 직원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줬죠. 다른 사람 넘기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가져온 돈이다. 예. 그게 이제 특활비 아니겠느냐 아니면 제3자의 돈이 아니겠느냐. 그 추천을 왜 좀 밝히자는 5천만 원을 거죠. 그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줬는가?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또 문다혜 씨가 구기동 빌라 팔고 양평도 빌라 갔거든요. 예. 근데 그 빌라 매매 가격이 매매 시기가 한 10개월 차이 납니다. 예. 근데 10개월 사이에 2억 5천만 원을 더 주고 비싼 걸 샀어요. 근데 그때 담보나 대출도 없습니다. 예. 2억 5천만 원 현금을 가져온 거예요. 10개월 사이에 그 현금 어디서 마련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책 그 출판에다 해가지고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받았잖아요. 출판사에서 아버지 책 인쇄라 그러면 아버지한테 인쇄 주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근데 왜 딸한테 줘가지고 2억 원을 줘서 약간 디자인 명목이라고 그렇죠. 그랬다면서요? 디자인 명목이라고 하면서 1억은 아빠한테 보내라 그러고 1억은 네 가지라 그러고 5천만 원 빌려준 거다 그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지금 홍준표 시장이 5천만이라고 축소해서 부모가 자식에 준 용돈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활비가 집행된 흔적 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이 지원했던 흔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이 글을 쓰면서 과거에 사실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국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한참 된 거네 이게 한참 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조국 수사 관련해서 질문받고 답변한 내용이 있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이 정치 수사한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가 뭡니까? 과잉 수사. 내가 영장 친 게 옛날에 과잉 수사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간 어떤 표현이 나왔죠. 조국 수홍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수사 자체가 그런 걸 할 거 아니라는 얘기지 무슨 두둔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오늘 얘기를 풀어갔거든요. 손정욱 변호사. 과거에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약간 비판 입장을 내고 있는 건데 손정욱 변호사가 보시기에 보수층에서는 약간 홍준표 대구시장 불편하게 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죠. 본인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보고를 좀 받거나. 조국 가족은요. 예. 원래는 이제 그 아들도 이 허위 인턴을 갖다 제출한 게 로스쿨이나 예. 대학원에 있잖아요. 예. 아들 수사 안 했습니다. 그 다 봐준 거예요. 딸 조민 씨도 예. 처음에는 이게 반성하고 아마 했으면 기소에는 선처가 됐는데 예. 근데 계속 반성을 안 하고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됐던 거예요. 뭐 따라서 너무 이게 가혹하다. 이거는 좀 잘못 사건한 팩트를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문다희 수사는요. 예. 부모가 용돈 준 거 이게 본류가 아니고 본류는 이제 이상직이라는 분이 중진공 이사장을 하고 예. 그다음에 대가로 실제 페이퍼 컴퍼니 예. 타이스타 젯 전무로 일을 안 하면서 전사위가 예. 취업을 했다는 거. 서모 씨가 예. 일을 안 하면서 이게 월급 명목으로 2억 2,300을 받아간 직접 뇌물 사건을 수사하는 거예요. 예.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예. 중죄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경제 공동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토리 게임즈부터 예. 쭉 겁의가 나잖아요. 예. 돈 송금한 것도. 예. 그 송금에 이제 5천만 원이든 근데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왜 저런 반응을 보인다고 보세요? 그거 제가 보기에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단순하게 그냥 뭐 용돈으로 이렇게 딸한테 근데 5천만 원 줬나? 그러면서 국사범으로 뭘 해야지 왜 다른 걸 가지고 약간 이런 불만 예, 같은데. 이런 불만인데 그게 홍 시장도 옛날에 아마 특수활동비 옛날에 국회의원들도 현금 줄 때 예. 그때 생활비로 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아마 이게 진짜 5천만 원을 뭐 특수활동비인데 그것 좀 어차피 가족들한테 좀 보태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저는 아니라고 믿는데 예. 그렇다면 이게 심각하죠. 그 세금입니다. 그 가족한테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예. 현금이 혹시 특수활동비로 문다에 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옛날에 나도 생활비 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진짜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300만 원 파우치 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저는 홍 시장님이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동의하는 부분은 되게 큰 범죄는 있죠. 예. 뭐 유해수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적죄 고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예.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것도 이게 큰 뇌물죄다. 그다음에 국고 손실이나 횡령에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것도 꼴짜방 게 아니다. 중대한 범죄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크게 의심받는 거 있는데 왜 그거는 별 진척이 없고 지금 왜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자꾸 수사가 진행 중이냐 약간 이런 문제 제기인데 두 분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심우정 새 검찰총장 취임식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얘기를 좀 합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에 관해서죠. 들어보시죠. 심우정 검찰총장님께서 입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김성현 평론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국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거로 전망하세요? 지금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한없이 약하고 뭐 본인들이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죽은 권력에는 한없이 가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거에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 저런 발언이라고 전 봐요. 아니 법은 모든 거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행정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 1벌 100개가 되는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벌하면 100개의 교훈이 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의 벌을 하는 게 죄를 벌하는 게 100개의 교훈이 안 돼요.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공정하게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개의 교훈이 아니라 1000만 개의 교훈도 저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다면 국민의 신뢰 얘기하잖아요. 예. 상당히 올라가겠죠. 근데 굉장히 그 부분은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기존의 태도와 변화가 별로 없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고 국민의 불신도 개선이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반박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근데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세요. 평소에는 맞아요. 예. 현재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전직 대통령이 되면 죽은 권력으로 가혹한 게 맞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옛날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살아있는 권력은 맞죠. 대통령이니까. 예. 근데 이재명 대표나 저는 민주당 권력 중에 죽은 권력은 아니라 봅니다. 우리나라 권력은 이게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이 저는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의도의 대통령입니다. 역대 검사를 탄핵하거나 예. 그렇죠? 검사를 탄핵한다고 지금 이게 4명 발의했잖아요. 예. 이런 죽은 권력은 없어요. 죽은 권력이 어떻게 검사를 탄핵합니까? 지금 방탄 입법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발의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좀 특수한 상황이고 저는 양쪽이 다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과 이준우 의원님께 오늘 제가 좀 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는 주제를 토론 안 하고 자꾸 거기에서 옆으로 비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현 대통령의 가족 얘기를 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지금 하시잖아요. 비교할 얘기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제가 이재명과 문재인 두 분 다 민주당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문재인 이제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방탄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비명 국회의원이 10명이 다 행사한 겉들어가 있습니다. 패족 같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인데 방탄 동맹이 살아있는 권력인가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지금 예. 얘기하면요.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뭔가 있는 것처럼 되게 연기를 많이 풍기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성윤 서울주경장이 19개월 동안 그거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따로 얘기할 아니 수 있습니까? 이것도 팩트 체크를 좀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게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할 때는요. 예. 이게 수사가 아주 2개월 정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뿐이 없었고요. 예. 그때도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윤 그때 상황이 검사가 그렇습니다. 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정수 지검장이 왔어요. 9개월 동안 탈탈 털었다는 거는 예. 최근에 한국일보에서 그거를 검증한 보도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여러분들도 검사, 한번 이성윤 찾아보십시오. 검사 그 다음에 왔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이정수 검사입니다. 이 두 분이 19개월 동안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결국 알겠습니다. 아무도 기소를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이 뭐 서로 팩트 체크 좀 해보세요라는 게 이제 서로 예상을 하셨는데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정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열린 한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쯤은 그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무슨 얘기가 있을 듯한데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오늘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인데 이게 이거보다는 사실은 최근에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더 지금 관심사거든요. 윤경호 수장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입장을 좀 낼까요? 아마 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뭔가 의미가 있을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갔다 이러면 또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근데 왜 그 광주에서 열렸지? 의문이 들잖아요. 지금 사실 9.19 공동선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폐기 처분해버렸고 그것 때문에 북한에 괜히 간땡이만 키워놔가지고 지금 어물풍선 날리게 뭐 만든 거 아니야? 뭐 핵폭탄 만드는데 뭐 돈 도와준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한반도의 평화에 뭔가 기저를 까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는 민주당 쪽에서는 예. 지금 자치단체 중에 경기도 그리고 광주시, 전라남도 등등의 자치단체장들과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한반도 평화 포럼 뭐 등등 그리고 김대중 뭐 평화재단 등등에서
이 9.19 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짚기 위해서 아마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행사를 열고요. 20일에는 또 관련 포럼이 아마 영암에 있는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기조연설자로 초청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련의 행사 참석 때문에 간 거죠. 9.19 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2018년 평창 올림픽 매개로 한반도의 평화 그래도 한번 뭔가 이뤄내보자라고 생각하고 공을 들였던 일이잖아요. 그 결과가 물론 트럼프 그다음에 김정은 등등의 여러 변화 때문에 지금 물거품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아무 의미 없는 일로 그냥 밀어내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공과를 짚어보자 뭐 이런 취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문 대통령이 거기에서 설사 딸 검찰 수사 뭐 사위 지원 뭐 이런 질문을 받아도 안 할 것 같고요. 대답을 또 안 해야 맞다고 보고 지금은 뭐 섣불리 긁어부스럼 내면 우습게 되죠. 잘못하면 문 대통령이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피의자라고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미리 어떠한 혐의라고 딱 적시를 해놓고 이렇게 좁혀간다. 지금 이렇게 옆에서는 다 보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해야 되고 그 신중한 행보의 연장에서는 아마 언급을 안 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행사가 진행 중이고 아마도 뭐 행사 중간중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한번 기다려보죠.